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그 리플은 이제 저점을 찍고 나서 이제 제법 크게 반등을 했죠. 700원도 넘었다가 지금 670원대 또는 680원대에서 이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항상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런 타임에서 좀 불안해하죠. 조마조마해하고 다시 또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레 겁먹고 또 팔아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끝까지 들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자, 그렇게 이제 주식이든 코인이든 말이죠. 그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시장 분위기에 이제 흔들리기 때문에 돈을 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흔들리고 싶지 않은데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 또 오늘은 리플 주변에서 생긴 또 이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이제 오늘자 소식인데요. 이 갤럭시 디지털 설립자가 미 SEC 위원장 암호화폐 기업소송서 줄패소로 조직위기 초래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자산운용사 루미다 웰스 매니지먼트의 CEO 아루아리아가 X, 그러니까 이제 트위터를 통해 이렇게 말했대요.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재임 기간 내내 암호화폐 제재 기조를 밀어붙였으나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했다. 이로 인해 조직의 명성과 신뢰 모두 큰 타격을 입었다라고 진단을 했대요. 실제로 지금 게리 겐슬러가 지금 계속해서 패배하고 있죠. 자, 보시면 자, 아래는 코인니스가 정리한 그의 주장과 근거랍니다. 이제 주장과 근거가 여러 개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게리 겐슬러 위원장 체제 아래서 SEC는 암호화폐 업계와의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 이는 법률 해석의 우선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일명 쉐브론 독트린이 종말을 맞이했음을 시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SEC가 계속해서 지금 패배를 하고 있죠. 지난 7월 13일 날 리플에게도 불리한 판결 결과를 받았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이제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이제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에서도 패소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자기들의 상품을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이제 전환해달라고 SEC에게 요청을 했는데 SEC가 이제 거절한 것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승소를 했어요. 연달아 이렇게 이제 중요한 사안에서 SEC가 이제 패배를 하면서 SEC의 입지가 엄청나게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법률 해석의 우선권이 행정부에 있다라는 것이 이제 쉐브론 독트린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입법기관인 의회가 이제 법률을 만들죠. 법률을 만들면 어떤 법률을 두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잖아요. 이 법을 놓고 여러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 법률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자, 그런데 그 법률을 놓고 해석하는 우선권이 행정부, 그러니까 이제 SEC 같은 행정부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법률을 놓고 직접 이제 그걸 집행하는 기관, 바로 그 행정부에 우선권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걸 이제 쉐브론 독트린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종말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법률 해석의 우선권을 가진 SEC가 계속해서 패배를 하게 되는데 결국 그것이 이제 SEC의 권위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얘기죠. 자, 바로 그 밑에를 보시면 개별 법원들이 SEC 체제의 정당성에 의문을 표하면서 사법부는 암호화폐 규제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 의회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금융규제의 권위가 SEC에서 의회로 넘어가는 것과 같다. 자,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SEC의 게리 겐슬러가 워낙이죠. 이 세상과 공감 능력이 없는 자기 도취적 독불장군형 성격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제 게리 겐슬러가 자기 멋대로의 방식으로 이제 권력을 휘두르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개별 법원들도 SEC에 이제 반감을 가지면서 판사들이 SEC를 왕따시키는 그런 판결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암호화폐 규제는 더욱더 이제 모호해져 가고 있죠. 그러지 않아도 암호화폐 규제 방식이 정확하지 않고 굉장히 흐리멍텅하죠. 그런데 이제 그 규제의 모호성이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규제의 주도권이 행정부인 SEC가 아닌 의회가 지금 쥐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SEC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남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SEC에게 줬으면 SEC가 그것을 무리 없이 잘 해가지고 원만하게 잘 다스려 나가는 것이 이제 그것이 능력이죠. 그러니까 SEC가 이제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맨 이제 평지풍파만 일으키고 이제 미국 사회를 이제 시끄럽게 하고 있죠. SEC의 게리 겐슬러가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의회 의원들이 이제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을 위해서 이제 지금 애쓰고 있어요. 게리 겐슬러는 이거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자, 이어서 보시면 지금 여기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리플랩스와 SEC와의 소송을 보면 증권성 판단 기준이 전통적인 기준을 벗어나고 있다. 이는 미국 상품거래위원회에 힘을 실어주고 디지털 자산을 상품으로
인정하게 되는 출발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리플을 포함해서 이제 암호화폐들을 놓고 지금 이게 증권이냐 상품이냐를 두고 이제 SEC와 그 상품거래위원회에 둘이서 이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죠. 그 신경전을 더욱더 이제 민감하게 벌인 사람이 바로 게리 겐슬러예요. 그 암호화폐를 이제 증권으로 만들어 버리려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 SEC가 자충수를 둔 거죠. 게리 겐슬러가 계속해서 이제 그 소송에서 이제 패배하게 되고 리플에게도 이제 그 얼마 전에 좋은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암호화폐라는 것이 증권이 아닌 방향으로 이제 가닥을 잡게 되는 그런 신호이죠. 자, 그렇게 된다면 이런 분위기가 이제 계속된다면 이제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이제 증권이 아니고 상품으로 이제 인정이 되어서 결국은 암호화폐가 증권거래위원회가 아닌 상품거래위원회, 그러니까 CFTC로 그 관할권이 넘어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저는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를 보시면 법 해석에 대한 SEC의 권위가 흔들리면서 향후 많은 암호화폐 기업이 SEC의 규제 조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수 있다 그랬어요. 당연한 거죠. SEC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소송에서 패배하고 있고, 또 그럼으로써 SEC를 더 이상 이제 그 전 세상에서 신뢰하지 않게 되는데 암호화폐 기업들이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제 SEC와 기업 간 소송이 앞으로 이제 급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소송권이 엄청 많아진다는 얘기죠. SEC가 감당 못할 정도로. 자, 그 밑에를 보시면 결과적으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의도치 않게 SEC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SEC의 신뢰, 명성, 집행 능력 모두 타격을 받았다. 정부기관이 이제 그 대중에게, 그러니까 주권자인 시민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신뢰를 잃는다고 봐서는 앞으로 이제 정부기관의 이제 집행 능력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보시면 이제 최근 인터뷰 영상을 보면 그는, 그러니까 이제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는 현재 패닉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패닉 상태에 안 빠질 수가 없죠.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들은 뭐 이 사람이 패닉에 빠진 뭐 그런 모습들은 안 보여줘요. 그렇지만 보나마나 이제 그 사람은, 게리 겐슬러는 엄청난 패닉에 빠져서 고통받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지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게리 겐슬러가. 향후 입지가요. 그러니까 그 게리 겐슬러를 임명한 그 행정부의 수장,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죠.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서. 정부기관인 SEC가 이제 관리 능력을 상실했는데 앞으로 더 이상 어떻게 암호화폐 산업 전반을 이제 통솔해 나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관리해 나갈 수가 있겠냐고요. 결국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것을 놓고 바이든 대통령이 책임을 질 수는 없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그 담당 수장이 경질되게 돼요. 주로 그렇죠. 뭐 왕이 경질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대통령이 경질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책임을 맡았던 SEC의 수장을 갈아치움으로써 이제 민심을 회복하고, 또 SEC라는 감독기관의 권위도 회복하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SEC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는 어느 정도 눈에 보이죠. 그것을 여러분께서 이제 짐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리플과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SEC와 미국 정부의 항복의 징후를 한번 짐작해보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요, 이런 시장 분위기에 이제 흔들리지 마시고요, 항상 차분하고 지혜로운 투자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멋진 수익들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